1946년 10월 6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 일요일 오후 3시 구미경찰서 앞입니다. 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분노한 얼굴들입니다. 한 남자가 경찰서 뒤편 논두렁을 뛰어갑니다. 키는 180cm. 당시로는 장신입니다. 나이 41세. 이름은 박상희. 그 순간 충청도에서 온 경찰 병력이 총을 쏩니다. 그 총에 맞은 박상희는 논두렁에 쓰러집니다. 오후 3시 17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3일장이 치러졌습니다. 평소 그의 명망을 생각하면 조문객이 수백 명은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총에 맞아 죽은 탓입니다. 서울 태릉 조선경비사관학교 한생도가 형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장교 복장으로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생도의 이름은 박정희, 나이 29세. 박상희의 막내 동생입니다. 시간을 41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1905년 9월 10일 가을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바골이 가난한 초가집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박성빈, 나이 54입니다. 어머니 백남이, 나이 33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다섯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상희. 박성빈에게는 이미 자녀가 넷 있었습니다. 첫째 박동희, 둘째 박무희, 셋째가 죽었고 넷째 박귀이는 딸, 그리고 다섯째 박상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후 여섯째 박한희, 일곱째 박정희, 여덟째 박재희가 더 태어납니다. 총 8남 2녀, 10남매였습니다. 박성빈은 가난했습니다. 땅은 겨우 한마지기, 쌀 농사로는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큰아들 박동희는 이미 분가했습니다. 둘째 박무희와 다섯째 박상희, 이 둘이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1917년 11월 14일 같은 집에서 일곱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정희. 박상희와는 12살 차이입니다. 박상희에게 박정희는 동생이 아니라 아들 같았습니다. 1920년 구미에 보통학교가 생겼습니다. 구미공립보통학교. 일제가 만든 초등학교였습니다. 박상희는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이는 만 15세. 다른 아이들은 7에서 8세였습니다. 박상희는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늦게 입학한 것입니다. 처음 3년은 4년제로 운영됐습니다. 학무관들이 구미면 가정을 방문하며 아이들 취학을 유도했습니다. 박정희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상희 형을 학교에 보냈다. 1923년 박상희는 4년제 과정을 마쳤습니다. 나이 18세. 그런데 학제가 5년제로 바뀌었습니다. 박상희는 5학년에 편입했습니다. 1925년 박상희는 최종 졸업했습니다. 나이는 만 20세. 20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당시 구미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박상희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1927년 7월 26일 구미읍 금창여관 2층 오후 4시입니다. 진간회 선산지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진간회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단체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모였습니다. 준비위원 10명 중 1명 박상희였습니다. 나이는 겨우 22세입니다. 1927년 9월 2일 제2차 준비위원회 구미읍 김원용 자택입니다. 이날 박상희는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무위원으로 선출됩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장인달, 김수호. 모두 지역 유지급 인사들입니다. 20대 초반의 박상희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이때 박정희는 10살이었습니다. 형, 박상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1927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 9월 5일자 조선일보. 박정희는 형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상희 형이다.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928년. 박상희는 일본 순사에게 2차례 끌려갔습니다. 독립운동 때문이었습니다. 11살 박정희는 이를 지켜봤습니다. 형이 순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돌아와서는 맞은 흔적이 있는 모습. 박정희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형을 잡아가는 순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934년 5월. 조선중앙일보 대구지국. 박상희는 지국장으로 임명됩니다. 나이 29세입니다. 조선중앙일보. 여운형이 창간한 항일 민족지입니다. 1935년. 박상희는 동아일보로 자리를 옮깁니다. 동아일보 구미지국장 겸 주재기자. 박상희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언론인. 항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28년 1월 8일. 경북기자대회. 김천 청년동맹지회 회관입니다. 경북지역 신문기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독립운동 사건을 취재하면 경북보도협조망을 통해 다른 기자들에게도 알린다. 가급적 여러 신문에 기사가 실리도록 한다. 박상희도 여기 속해 있었습니다. 이때 박상희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황태성. 김천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입니다. 2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황태성이 박상희의 중매를 설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1937년. 막내 박정희는 문경국립보통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이 20세.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박상희는 기뻐했습니다. 동생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구나. 1939년 봄. 박정희가 집에 왔습니다. 형님, 저 만주군관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박상희는 분노했습니다. 교사 생활 그만두지 마라. 안정적인 직업이잖아. 일본군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동생이 일본군이 된다고? 박상희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형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1939년 3월. 박정희는 만주로 떠났습니다. 1936년 4월 1일. 박정희는 결혼했습니다. 나이 19세. 진부는 김호남. 17세였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정해준 혼사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김호남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1937년 11월 24일. 딸 박재옥이 태어났지만 박정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상희는 더 분노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무슨 짓이냐. 박상희는 박정희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김호남과 같은 방에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박정희는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박상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40년.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42년. 만주군관학교를 수석 졸업. 194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만주군 중위. 형의 말을 완전히 거역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입니다. 박상희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하순. 박상희는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지부장은 박상희. 36명의 위원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준비였습니다. 1946년 5월 8일. 부산항에 미군 수송선이 도착했습니다. 그 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만주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박정희는 거지꼴이었습니다. 지휘봉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만주국은 망했습니다.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박정희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구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박상희는 냉랭했습니다. 그냥 교사나 하지 그랬냐? 괜히 고집대로 했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박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상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정희에게 돈을 주지 마라. 식사 자리에도 부르지 마라. 박정희는 5개월간 백수로 지냈습니다. 가장 존경했던 형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박정희의 4살 위 누나 박재희는 훗날 증언했습니다. 형들이 정희를 면박주고 심하게 대했어요. 상희 형이 특히 심했습니다. 1946년 9월 박정희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집을 떠난 것입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쌀, 배금 문제, 미군정, 경찰의 폭력, 좌익, 탄압,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시위는 경북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칠곡, 성주, 영천, 안동, 선산, 10월 3일 선산군 구미에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10월 3일 오전 10시 구미경찰서 앞에 2,000명이 모였습니다. 군중이 경찰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서장, 백철상, 경찰관 15명, 총 16명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가둔 것입니다. 이때 박상희가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선산지부 사무국장, 나이 41세. 박상희는 구미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일제 때부터 독립운동을 했고 동아일보 기자였고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상희가 시위대를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들을 풀어줍시다. 더 이상 싸우면 피를 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독립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시위대는 박상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3일 오후 3시 갇혀있던 경찰 16명이 풀려났습니다. 백철상 서장이 박상희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자네가 우리 생명을 구했네. 고맙네. 우리가 보증을 서겠네. 박상희는 안심했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군용 트럭 3대가 구미에 도착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경찰 병력 약 50명입니다.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상희를 몰랐습니다. 대구와 구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복도를 진압하라. 충청도 경찰 병력이 구미경찰서로 진입했습니다. 박상희는 경찰서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희는 경찰서 뒤편으로 뛰었습니다. 서장실로 밀려든 충청도 경찰들. 논두렁으로 도망가는 박상희를 봤습니다. 그들은 박상희를 좌익 폭도로 오인했습니다. 저놈이다. 집중 사격이 가해졌습니다. 박상희는 논두렁에 쓰러졌습니다. 박상희의 가슴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오후 3시 17분. 박상희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을 구했던 사람이 경찰총에 죽은 것입니다. 41세, 키 180cm의 장신, 진간회 간부, 항일 언론인, 독립운동가. 박상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장 따르고 존경했던 형, 박정희를 아버지처럼 키워준 형, 그 형을 죽인 경찰, 그 경찰을 지휘하는 미군정. 박정희는 분노했습니다. 1946년 11월 한 남자가 박정희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름은 이재복, 남로당 군사부 총책입니다. 박상희의 친구였습니다.
이재복이 말했습니다. 박소희. 박상희가 내 친구였네. 형님이 경찰총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네. 자네도 경찰과 미군정이 미운가? 남로당에 가입하지 않겠나? 박정희는 가입했습니다. 1946년 11월. 형이 죽은 지 한 달 뒤였습니다. 박정희는 훗날 자술서에 썼습니다. 형, 박상희가 경찰총에 피살되자 복수하기 위해 남로당에 가입했다. 1948년 11월 11일. 여순 사건 후 숙군. 박정희는 체포되었습니다. 남로당 프락치 혐의.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살아남았습니다. 남로당 조직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동료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백선엽 육군본부 정보국장, 김한일 방첩과장, 김창룡 방첩대장. 세 사람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박정희는 전쟁 당일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 중령, 대령, 계급이 올라갔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소장, 계급, 44세였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는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6세. 형, 박상희가 죽은 지 17년 뒤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 그는 형, 박상희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로당 출신이라는 점, 좌익 활동을 했다는 점, 이것이 콤플렉스였습니다. 1970년. 청와대 공보비서관 김종신이 물었습니다. 카카, 형님 박상희 선생이 대단한 수재셨다면서요? 박정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은 대구사범 1회 입학시험을 쳤다가 떨어졌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형이 남긴 유족을 유달리 챙겼습니다. 큰딸 박영옥, 1929년생. 박정희는 큰조카 박영옥의 혼처를 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여워했던 조카였습니다. 신랑감은 군에서 만난 중위. 이름은 김종필. 1952년 5월. 박영옥 23세, 김종필 26세.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김종필은 박상희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평생 동지가 되었습니다. 5.16 쿠데타 핵심, 중앙정보부장, 국무총리, 영원한 2인자.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외아들 박준홍. 박정희의 배려로 국토통일원 2급 연구관, 무임소장관실 정무조정실장, 1978년 대한축구협회장. 박정희는 형의 유복자를 끝까지 챙겼습니다. 말로는 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박상희의 자녀 5명. 모두 박정희의 배려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010년 7월 15일. 경북 구미시 선산읍 박상희의 묘역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큰딸 박영옥 8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필의 부인 박정희의 조카.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좌우를 떠나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 했습니다. 경찰 16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돌아가셨습니다. 6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희는 지금도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좌익이었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명단 17,848명. 그 어디에도 박상희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상희는 진간회 선산지부 상무위원이었고 항일 민족지 기자였고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장이었고 사람을 구하다 죽었습니다. 1905년
9월 10일 출생. 1946년 10월 6일 사망. 41년의 생. 박상희는 그렇게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박상희와 박정희. 12살 차이의 형제. 형은 동생에게 아버지였고, 동생은 형을 평생 그림자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만들었고, 동생이 형을 기억했습니다. 형의 그림자. 대한민국 연대기. 두 번째 이야기. 박상희였습니다. 여러분은 박상희의 인생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